이런 말하기가 제일 싫은데 이제는 한 번에 취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드문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다라고 해서 한 번에 취업하는 게 힘들구나, 당연하구나 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취업이 잘 안 되지, 이거 괜찮아 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취업에 대한 무게가 상당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얻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중압감과 함께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취업이 잘 안 돼서 계속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분들, 그래서 면접 때 나이가 좀 많네요, 아니면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이런 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 딱 두 가지가 난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지금까지 삶에 있어서 별 목표 없이 살아온 경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목표가 상당히 도달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계속 도전하다가 실패한 경우, 저는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학 때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될 만큼 사회적으로 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잘 돼 있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어떻게든 뭔가 할 수 있는 프로세스들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따라서 살아도 별 문제 없지만, 이제부터는 완벽하게 진짜 삶이 백지거든. 어떻게 살아야 된다도 없어. 이제 뭐지? 이러는 분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사시를 계속 도전하다가 3년, 4년 이제 이런 경우들이 아마 지금 말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죠. 제가 뵌 분들에 있어서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제가 처음에 한 말은 뭐였냐면, 사람이 뭔가 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가서 1km 달리기를 하려고 한다라고 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체력이 돼 있지 않으면 전혀 뛸 수가 없죠. 사람에게는 이런 육체적인 물리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축이 뭐냐면 이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축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늘 이 분들의 경우에 어떤 마음적인 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저는 다였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감기가 걸리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먹는 것처럼 마음도 감기에 걸릴 수 있으니까 우선은 진료를 받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담센터를 가던 정신의학과에 가던 그런 어떤 전문적인 기관들을 통해서 나의 심리적인 아픔에 대한 치료를 먼저 저는 늘 받으라고 먼저 얘기하고, 그게 되었을 때 그 다음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전 늘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정신의학과에서 어떤 이런 심리적인 치료나 이런 거를 받았다라고 해서 취업에 불이익은 정말 없으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가서 그 마음의 감기를 한번 꼭 치료해 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먼저 얘기하고 싶고,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은 내 목표가 뭐지를 정의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시에 계속 떨어졌다, 아니면 고시에 계속 안 됐다, 더 할 거야? 말 거야? 를 온전할 때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럼 온전할 때 판단한다는 거는 내년에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계속 할 거야? 아니야, 여기서 멈추는 것이 좋아. 이제 이걸 판단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목표가 없다면 이제 목표를 정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취업을 선택할 때 그건 당장에 원하는 기업을 도전해보는 건 상관없는데, 그 전에 좀 목표를 좀 낮춰서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현실적인 기업에 두드려 보면서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성공을 한번 해보고 그 성공을 발판으로 해서 그 다음을 계속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주변을 바라면서 비교하지 말고 내가 한 번의 성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한번 되면 진짜 드라마틱하게 다음이 생길 테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제 어느 정도 치유가 돼서 나아갈 때 그럼 어디로 가야 될 거냐를 판단했었을 때, 금융 공기업에 계속 준비를 했어. 예를 들어서 수출입은행이야? 근데 계속 한 두세 번 했는데 안 됐네? 그럼 수출입은행의 특징이 뭐야? 대외 공여나 그 기간만의 고유한 특성들이 있거든. 그 공부한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지. 갑자기 엄한 곳을 가지 말고. 왜냐면 내가 그 공부한 것도 경력이니까. 아니면 회계사, 세무사를 준비했다. 그럼 잘 안 됐다. 그럼 어디로 가겠어? 아니, 세무회계 쪽으로 가야지. 관리 쪽으로. 장교생활 오래 하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뭔가 사회생활 하려고 했는데 그럼 어디로 갈까? 좀 사람이 많이 모여서 사람에 부딪혀 가면서 일하는 곳? 예를 들어서 인사도 방법이고, 왜냐면 인사 같은 경우에는 ROTC 전형을 따로 냈었을 정도였었으니까, 장교직, 이제 리더 경험이 있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 그래서 그렇게 지금 본인이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고 했었을 때 지금까지 쌓아온 내 경험, 그 경험의 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찾아봐라
라고 난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여러분들 중에 지금 다른 지원자보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다, 왜 그러냐, 아니면 이 공백기 동안 뭘 했느냐 라는 얘기를 듣는 분들은 저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성공한 거니까. 문제는 그 질문을 못 듣는 게 문제인 거죠. 질문을 듣는다는 건 면접에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면접 전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서류 전형을 하겠죠? 그다음에 인적성 검사나 AI 면접을 통해서 스크리닝을 하겠죠? 그 다음에 면접을 보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그 회사나 그 앞에 앉아있는 면접위원들은 지원자가 공백이 있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게 있는데 문제가 됐으면 뭐하러 여기까지 오라고 하겠어요? 그냥 오지 말라고 하겠죠. 그 질문은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이 정도 되는데 이거 어떤 이유가 더 있었을까요? 라고 궁금해하고 있는 거니까 그 궁금한 거에 대해서 움츠러들거나 쫄지 말고 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제 뵌 분인데 이제 경력이 한 10년 차 정도 되시고, 근데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관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드리는데 답이 없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예요. 사실은 가장 큰 힘듦이고, 그 질문을 받는 건 이미 성공한 거다. 성공해서 다음으로 가는 단계일 뿐이니까, 거의 다 왔으니까 너무 고민해서 움츠러들지 말고 본인의 생각을, 경험을 얘기해 주는 게 가장 좋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성공이냐 실패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나는 그 과정 동안 무엇을 했고, 아니면 한 거에 대해서 나는 어떤 성장을 했다 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고시를 했던 분들이 뭔가 목표도 있고 끈기도 있고, 또 그 한 번 안 될 때마다 다시 도전하고 그 패턴의 삶을 사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 분명히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얻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서 설득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이라는 거는 저는 지식 기술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마음적 강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어필해 주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